재래시장 한구석 땅거미가 질 무렵입니다. 70대 중반의 순애는 허리를 구부린 채 바닥에 버려진 폐지를 주워 담고 있습니다. 손등은 굳은 살로 뒤덮였고 손가락 마디마디는 관절염으로 붓고 뒤틀려 있습니다. 그녀의 낡은 점퍼 주머니는 구멍이 나 있고 그 구멍 사이로 동전 하나가 바닥에 떨어집니다. 딸그랑 소리를 내며 굴러가는 100원짜리 동전. 순애는 그 소리조차 듣지 못합니다. 귀가 어두워진 지 오래입니다. 15살쯤 되어 보이는 소년이 그 동전을 발견합니다. 이름은 지호. 학교 교복을 입었지만 군데군데 때가 묻어 있고 운동화는 밑창이 닳아 헤어져 있습니다. 소년은 망설임 없이 동전을 주워 순애에게 다가갑니다. 할머니, 이거 떨어뜨리셨어요. 순애는 고개를 들어 소년을 바라봅니다. 소년의 얼굴에 번진 미소. 그 미소가 이상하게 낯익습니다. 가슴 한쪽이 찌릿하게 아픕니다. 순애는 떨리는 손으로 동전을 받아들고 고맙다고 중얼거립니다. 소년은 다시 한번 웃으며 시장 안쪽으로 뛰어갑니다. 순애는 그 뒷모습을 한참 동안 응시합니다. 왜일까요? 왜 저 아이가 이렇게 마음에 남는 걸까요? 왜 가슴이 이렇게 두근거리는 걸까요? 순애는 손에 쥔 100원짜리를 꽉 움켜쥡니다. 동전의 차가운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집니다. 저녁 무렵 순애는 쪽방촌으로 돌아갑니다. 3평도 채 안 되는 좁은 방. 벽지는 곰팡이로 검게 변색되어 있고 천장에서는 물이 새어 양동이가 놓여 있습니다. 낡은 이불 한 채, 깨진 거울 하나, 그리고 먼지 쌓인 작은 상자 하나가 전부입니다. 순애는 그 상자를 꺼내 엽니다.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습니다. 20대 초반의 젊은 여자가 웃고 있는 사진. 딸 혜정입니다. 순애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립니다. 25년 전 딸이 집을 나간 그날 이후로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술에 취한 남편이 휘두른 주먹, 깨진 그릇들, 피 흐르는 입술. 그리고 딸이 외친 절규. 엄마, 난 이제 못 살겠어요. 이 집에서 하루도 더는 못 살아요. 딸은 그렇게 집을 떠났고 그 후로 소식이 끊겼습니다. 남편은 3년 후 간경화로 죽었습니다. 순애는 그때부터 혼자였습니다. 오늘 만난 그 소년. 왜 자꾸 생각이 날까요? 순애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입니다. 창밖으로 들려오는 취객들의 고함 소리.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부부 싸움 소리. 순애는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쓰고 몸을 웅크립니다. 73년의 삶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딸을 지키지 못한 죄책감이 가슴을 짓누릅니다. 미안해, 혜정아.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순애는 조용히 흐느낍니다. 다음 날 아침 순애는 다시 재래시장으로 향합니다. 폐지를 주우며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것이 그녀의 유일한 삶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발걸음이 조금 다릅니다. 혹시 그 소년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런 기대감이 가슴 한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순애는 스스로를 비웃습니다. 늙은이가 무슨 철없는 기대를 하고 있는 건지. 하지만 가슴은 계속 두근거립니다. 시장 입구를 지나며 순애는 주변을 두리번거립니다. 과일 가게, 생선 가게, 옷가게를 지나칩니다. 익숙한 풍경이지만 오늘은 모든 것이 다르게 보입니다. 사람들의 얼굴 하나하나가 눈에 들어옵니다. 혹시 그 소년이 있을까? 순애는 폐지를 주우면서도 계속 주변을 살핍니다. 그러다 문득 깨닫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외로웠는지를, 얼마나 누군가를 그리워했는지를. 시장 안쪽 골목. 낡은 분식집이 하나 있습니다. 간판은 색이 바래 글씨가 잘 보이지 않고 유리문에는 금이가 있습니다. 그 앞을 지나던 순애의 발걸음이 멈춥니다. 분식집 안에서 어제 그 소년이 보입니다. 지호입니다. 소년은 앞치마를 두르고 테이블을 닦고 있습니다. 땀이 얼굴에 송글송글 맺혀 있습니다. 순애는 넋을 잃은 채 그 모습을 바라봅니다. 소년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눈에 들어옵니다. 설거지를 하는 모습, 손님에게 음식을 나르는 모습, 바닥을 쓸고 닦는 모습. 순애의 눈가가 촉촉해집니다. 저렇게 어린 나이에 벌써 일을 하고 있다니. 저 아이는 얼마나 힘들까? 집안 형편이 얼마나 어려우면 저럴까? 순애는 용기를 내어 분식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낡은 의자에 조심스럽게 앉습니다. 지호가 다가와 묻습니다. 뭘 드릴까요, 할머니? 순애는 메뉴판을 보지만 글씨가 흐릿합니다. 눈이 침침해진 지 오래입니다.
그저 라면 한 그릇이면 된다고 말합니다. 지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주방으로 향합니다. 잠시 후 뜨거운 라면이 나옵니다. 순애는 떨리는 손으로 젓가락을 듭니다. 국물을 한 모금 마십니다. 뜨겁습니다. 혀가 될 것 같지만 마음은 따뜻해집니다. 지호는 옆 테이블을 닦으며 가끔 순애를 쳐다봅니다. 할머니 여기 자주 오세요? 순애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폐지 주우러 매일 온다고 말합니다. 지호의 표정이 살짝 어두워집니다. 그는 자신도 학교 끝나면 여기서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말합니다. 엄마를 도와야 한다고 합니다. 순애는 가슴이 철렁합니다. 엄마라는 단어. 그 단어가 가슴을 파고듭니다. 내 엄마는 어디 계시냐고 묻습니다. 지호는 집에서 쉬고 계신다고 대답합니다. 몸이 안 좋으셔서 많이 일하시면 안 된다고 합니다. 순애는 라면을 다 먹고 1,000원을 테이블에 놓습니다. 지호가 거스름 돈을 주려 하지만 순애는 손을 저으며 나옵니다. 밖으로 나와서도 한참을 서 있습니다. 분식집 유리문 너머로 지호가 다시 일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순애는 가슴 한쪽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낍니다. 그날부터 순애는 매일 그 분식집 근처를 서성입니다. 직접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그저 멀리서 지호의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지호는 새벽같이 출근해서 늦은 밤까지 일합니다. 학교 교복을 입은 채로 분식집에 오고 교복을 입은 채로 집으로 돌아갑니다. 책가방은 언제나 무거워 보입니다. 어느 날 비가 내립니다. 순애는 처마 밑에 서서 빗줄기를 바라봅니다. 분식집에서 지호가 나옵니다. 우산이 없습니다. 지호는 책가방을 머리 위에 들고 뛰기 시작합니다. 순애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낡은 우산을 펼쳐 지호를 따라 뛰어갑니다. 할머니의 몸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다리가 휘청거립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습니다. 지호를 따라잡았을 때 순애는 헐떡이며 우산을 내밉니다. 지호는 놀란 표정으로 순애를 바라봅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순애는 고개를 끄덕이며 우산을 쥐어줍니다. 가져가라고 합니다. 지호는 망설이다가 우산을 받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남기고 다시 뛰어갑니다. 순애는 빗속에 서서 그 뒷모습을 바라봅니다. 비가 옷을 적시고 머리카락을 적십니다. 하지만 순애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저 지호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서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순애는 감기에 걸립니다. 며칠 동안 열이 나고 기침이 나옵니다. 약을 살 돈도 없어 그냥 이불을 뒤집어 쓰고 견딥니다. 정신이 오락가락합니다. 열에 들떠 환각이 보입니다. 어린 혜정이 보입니다. 엄마 배고파요. 혜정이 울먹이며 말합니다. 순애는 손을 뻗지만 혜정은 사라집니다. 대신 지호가 나타납니다. 지호는 물을 건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순애는 벌떡 일어납니다. 꿈이었습니다. 방 안은 어둡고 고요합니다. 창밖으로 새벽빛이 스며듭니다. 순애는 깨진 거울 앞에 앉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 주름투성이 얼굴, 백발 움푹 들어간 눈. 이 얼굴로 어떻게 딸을 찾을 수 있을까? 순애는 거울을 보며 조용히 웁니다. 일주일 후 순애는 다시 분식집으로 갑니다. 이번에는 직접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지호가 손님을 받고 있습니다. 순애를 보자 환하게 웃습니다. 할머니 또 오셨네요. 순애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구석 자리에 앉습니다. 지호가 물을 가져다 주며 메뉴를 묻습니다. 순애는 또 라면을 주문합니다. 지호가 주방으로 가는 모습을 순애는 유심히 관찰합니다. 그때 무언가가 눈에 들어옵니다. 지호의 목에 걸린 목걸이. 작은 십자가 펜던트가 달린 은색 목걸이입니다. 순애의 심장이 멈춥니다. 숨이 막힙니다. 손이 떨립니다. 테이블 위에 물컵을 쥐려다 놓치고 맙니다. 물컵이 바닥에 떨어져 깨집니다. 지호가 놀라 달려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순애는 입술을 떨며 지호를 바라봅니다. 정확히는 지호의 목에 걸린 그 목걸이를 바라봅니다. 25년 전 순애가 딸 혜정에게 마지막으로 걸어준 목걸이와 똑같습니다. 아니,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그 목걸이입니다. 펜던트 뒷면에 새겨진 작은 흠집까지 똑같습니다. 순애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입을 벌리지만 소리가 되지 않습니다.
지호는 깨진 유리를 치우며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순애를 바라봅니다. 할머니 어디 아프세요? 의사 선생님 모셔올까요? 순애는 가까스로 고개를 젓습니다. 괜찮다고 중얼거립니다.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습니다. 라면이 나오지만 순애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젓가락을 들지만 손이 너무 떨려 제대로 집히지 않습니다. 지호는 다른 손님을 받으며 가끔 순애를 걱정스럽게 쳐다봅니다. 순애는 가까스로 국물 몇 모금을 마시고 일어섭니다. 돈을 테이블에 놓고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옵니다. 밖으로 나온 순애는 벽에 기대 섭니다. 다리에 힘이 풀립니다. 주저앉을 것 같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 왜 저 아이가 그 목걸이를 가지고 있을까? 혜정은 어디에 있는 걸까? 순애의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25년 동안 찾지 못한 딸. 그 딸의 목걸이가 저 소년의 목에 걸려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순애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25년 전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납니다. 혜정이 집을 나가던 그날. 남편은 술에 취해 쓰러져 있었고 순애는 깨진 그릇을 치우고 있었습니다. 혜정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난 가요. 혜정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순애는 딸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혜정은 뿌리쳤습니다. 엄마는 날 지켜주지 않았잖아요. 아빠가 나를 때려도 나한테 욕을 해도 엄마는 그냥 보고만 있었잖아요. 난 더 이상 이 집에서 살 수 없어요. 혜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순애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혜정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닫혔습니다. 혜정이 사라졌습니다. 순애는 딸을 쫓아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깨어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딜 가려고. 순애는 멈춰야 했습니다. 그렇게 딸을 보내고 말았습니다. 그 목걸이를 목에 건 채로. 다음 날 아침 순애는 다시 분식집으로 향합니다. 이번에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지호에게 그 목걸이에 대해 물어봐야 합니다. 어디서 구한 것인지 누구에게 받은 것인지 알아내야 합니다. 순애는 각오를 다지며 분식집 문을 엽니다. 하지만 지호는 없습니다. 분식집 주인 아주머니만 있습니다. 지호는 학교 갔다고 합니다. 오후에나 올 거라고 합니다. 순애는 실망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분식집 밖에서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순애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다리가 저리고 허리가 아파도 참습니다. 오후 4시쯤 지호가 나타납니다. 교복을 입고 무거운 책가방을 맨 채입니다. 순애를 보자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추운데? 순애는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그 목걸이 어디서 구한 거냐고. 누구한테 받은 거냐고. 지호는 무의식적으로 목걸이를 만집니다. 엄마가 주셨다고 대답합니다.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계셨던 거래요. 순애는 눈물이 쏟아질 것 같습니다. 내 엄마 이름이 뭐냐고 묻습니다. 지호는 이상한 표정으로 순애를 바라봅니다. 이혜정이요? 순애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립니다. 25년 전으로 시간을 되돌립니다. 젊은 순애는 35살이었습니다. 남편은 공장 노동자였지만 일보다 술을 더 좋아했습니다. 돈을 벌어오는 날보다 빚을 지고 오는 날이 많았습니다. 순애는 시장에서 좌판을 벌여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생선을 팔았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경매장에 가서 생선을 떼어오고 종일 서서 팔았습니다. 딸 혜정은 18살이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대학 진학을 꿈꾸던 영리한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집안 형편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혜정은 학교가 끝나면 엄마를 도와 시장에 나왔습니다. 생선 비늘을 벗기고 내장을 꺼내고 손님을 응대했습니다. 친구들이 학원을 가는 동안 혜정은 비린내 나는 시장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점점 더 폭력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술만 마시면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릇을 집어던지고 가구를 부수고 순애를 때렸습니다. 혜정이 말리면 혜정까지 때렸습니다. 이년아 내가 뭔데 나한테 대들어. 혜정의 뺨에 손바닥 자국이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순애는 견뎠습니다. 이혼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딸에게는 미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혜정아, 조금만 참아라. 내가 대학 가면 다 나아질 거야. 순애의 말은 공허했습니다. 혜정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남편이 술에 취해 오늘은 유난히 더 취해 있었습니다. 공장에서 잘렸다고 했습니다. 상사한테 대들었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화풀이를 했습니다. 순애를 밀쳤고 혜정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다 내 탓이야. 내가 공부를 잘해서 돈이 많이 든다고 상사가 놀렸어. 남편의 말은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술에 취한 사람의 헛소리였습니다. 혜정은 반항했습니다. 아빠가 술만 안 마시면 돈이 남아요. 아빠가 일만 제대로 하면 우리가 이렇게 안 살아요. 남편은 분노했습니다. 주먹이 혜정의 얼굴을 강타했습니다. 혜정은 쓰러졌습니다. 입술이 터져 피가 흘렀습니다. 순애는 남편을 말렸지만 남편은 순애까지 때렸습니다. 그날 밤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혜정은 결심했습니다. 이 집을 떠나겠다고 했습니다. 순애는 울며 매달렸습니다. 내가 어딜 가니? 돈도 없는데 어떻게 사니? 하지만 혜정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엄마는 여기 남아서 계속 맞으며 사세요. 전 못 살겠어요. 혜정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순애는 혜정을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딸의 눈에는 분노와 실망이 가득했습니다. 엄마를 향한 분노, 자신의 처지에 대한 절망. 순애는 그 눈빛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혜정이 집을 나가기 전 순애는 목걸이 하나를 건넸습니다. 십자가 펜던트가 달린 은목걸이. 순애가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유일한 귀금속이었습니다. 이거 가지고 가. 팔면 당분간은 먹고 살 수 있을 거야. 혜정은 목걸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감사의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목에 걸고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 그것이 순애가 혜정에게서 들은 마지막 소리였습니다. 그 후 25년. 순애는 딸을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성인이라 찾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지인들에게 수소문했지만 아무도 혜정을 보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순애는 포기해야 했습니다. 남편은 3년 후 간경화로 죽었습니다. 장례식에도 혜정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순애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좌판을 접고 공장에서 일했고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나이가 들며 일자리를 잃었고 결국 폐지를 죽게 되었습니다. 밤마다 순애는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내가 딸을 지켜줬어야 했는데. 내가 남편을 말렸어야 했는데. 내가 더 강했어야 했는데. 하지만 과거는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순애는 죄책감을 안고 살아갔습니다. 딸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슴에 묻고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렇게 25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목걸이가 지호의 목에 걸려 있습니다. 혜정이 어딘가에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순애는 가슴이 터질 것 같습니다. 딸을 찾을 수 있다는 희망과 딸이 자신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옵니다. 순애는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움켜쥡니다. 지호는 쓰러진 순애를 부축합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순애는 고개를 젓습니다. 괜찮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습니다. 지호는 순애를 분식집 안으로 데려갑니다. 의자에 앉히고 물을 가져다 줍니다. 분식집 주인 아주머니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옵니다. 순애는 물을 마시며 진정하려 애씁니다. 지호는 옆에 앉아 순애를 지켜봅니다. 할머니, 우리 엄마 아세요? 지호의 질문에 순애는 눈물을 흘립니다. 대답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내 엄마는 내 딸이야. 25년 전에 잃어버린 내 딸이야.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순애는 고개를 젓습니다.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냥 목걸이가 예뻐서 물어본 거라고 둘러댑니다. 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목걸이를 만집니다. 엄마 보물이래요. 절대 팔지 말라고 하셨어요. 순애는 또다시 눈물이 쏟아질 것 같습니다. 혜정이 그 목걸이를 보물로 여기고 있다니. 그렇다면 혜정도 순애를 완전히 잊지는 않은 걸까요? 그날 밤 순애는 결심합니다. 혜정을 찾아야 합니다. 어디에 사는지 알아내야 합니다. 지호를 통해 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순애는 떨리는 마음으로 다음 계획을 세웁니다.
내일은 지호에게 더 많은 것을 물어봐야 합니다. 엄마가 어디 사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건강은 어떤지. 순애는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봅니다. 다음 날 순애는 일찍부터 분식집 앞에서 기다립니다. 지호가 학교에 가기 전에 들르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아침 7시쯤 지호가 나타납니다. 분식집 문을 열고 청소를 시작합니다. 순애는 용기를 내어 안으로 들어갑니다. 지호는 놀란 표정으로 순애를 맞이합니다. 할머니, 이렇게 일찍 왜 오셨어요? 순애는 아침을 먹으러 왔다고 말합니다. 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주방으로 향합니다. 잠시 후 따끈한 국밥이 나옵니다. 순애는 숟가락을 들며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너희 엄마는 지금 무슨 일 하시냐고. 지호의 표정이 어두워집니다. 집에서 미싱일 하세요. 옷 수선하는 일이요. 몸이 안 좋아서 밖에 나가서는 일 못하세요. 순애는 가슴이 아픕니다. 혜정이 아프다니. 무슨 병일까요? 얼마나 심한 걸까요? 순애는 더 묻고 싶지만 참습니다. 너무 많이 물으면 이상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대신 다른 것을 묻습니다. 너희 아버지는 어디 계시냐고. 지호의 얼굴이 더욱 어두워집니다. 돌아가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 순애는 숟가락을 놓습니다. 혜정이 결혼을 했고 아이를 낳았고 남편을 잃었다는 사실. 그 모든 일이 순애가 모르는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순애는 딸의 인생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있었습니다. 가슴 한쪽이 무너져 내립니다. 지호는 계속 말합니다. 엄마는 혼자 저를 키우셨어요. 정말 힘들게 키우셨어요. 순애는 눈물을 참으며 국밥을 먹습니다. 지호가 말을 잇습니다. 엄마는 시장 오는 걸 싫어하세요. 여기엔 슬픈 기억이 있다나요? 순애의 손이 멈춥니다. 슬픈 기억. 그 기억은 아마도 순애와 함께한 과거일 것입니다. 생선 좌판에서 일하던 시절 아버지의 폭력, 가난과 절망. 혜정에게 시장은 악몽의 장소였을 것입니다. 지호는 순애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할머니도 시장에서 일하셨어요? 순애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옛날에 생선 장사를 했다고 말합니다. 지호는 신기한 표정을 짓습니다. 우리 엄마도 옛날에 시장에서 일했대요. 생선 파는 일이었대요. 순애는 숨이 막힙니다. 혜정이 그 이야기를 지호에게 했다는 것은 그때의 기억을 잊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순애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내 엄마를 만나고 싶다고 말합니다. 지호는 이상한 표정으로 순애를 바라봅니다. 왜요? 순애는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그저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말합니다. 옛날이 생각나서요. 지호는 고개를 갸웃거립니다. 엄마는 사람 만나는 거 싫어하세요. 특히 모르는 사람은요. 순애는 실망한 표정을 감추지 못합니다. 지호는 미안한 듯 말합니다. 대신 제가 할머니 이야기 전해 드릴게요. 순애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지호는 학교 가는 시간이 되어 황급히 나갑니다. 순애는 혼자 분식집에 남아 생각에 잠깁니다. 혜정이 시장을 싫어한다는 사실. 그것은 순애를 싫어한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시장은 순애와의 기억으로 가득한 장소입니다. 혜정이 그곳을 피한다는 것은 순애를 피하고 싶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순애는 절망감을 느낍니다. 딸을 찾았지만 다가갈 수 없습니다. 25년 전의 상처가 너무 깊습니다. 그날 오후 순애는 시장을 돌아다니며 옛 기억을 떠올립니다. 생선을 팔던 자리는 이제 과일 가게가 되어 있습니다. 순애는 그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봅니다. 젊은 시절의 순애가 보입니다. 생선 비늘을 벗기던 손님을 부르던 목소리, 옆에서 돕던 어린 혜정. 모든 것이 생생합니다. 순애는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니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순애는 땅을 만지며 흐느낍니다. 혜정아,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순애의 눈물이 땅에 떨어집니다. 시장 바닥에 스며듭니다. 25년의 후회가 눈물이 되어 흘러내립니다. 저녁이 되어 순애는 일어섭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든 혜정을 만나야 합니다.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늦었지만 엄마로서 해야 할 말들이 있습니다. 순애는 결심을 다집니다. 내일은 지호를 따라가 보기로 합니다. 혜정이 사는 곳을 알아내야 합니다.
다음 날 저녁 순애는 분식집 골목에 숨어 기다립니다. 지호가 일을 마치고 나오기를 기다립니다. 밤 9시가 넘어 지호가 분식집 문을 잠그고 나옵니다. 무거운 책가방을 메고 골목길로 향합니다. 순애는 멀찍이서 따라갑니다. 어둠 속에서 지호의 뒷모습만 보입니다. 지호는 시장을 벗어나 주택가로 들어섭니다. 좁은 골목길을 여러 번 꺾습니다. 순애는 숨을 헐떡이며 따라갑니다. 다리가 아프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지만 멈출 수 없습니다. 지호는 낡은 다세대 주택 앞에 멈춰 섭니다. 3층짜리 건물. 페인트가 벗겨지고 계단이 녹슬어 있습니다. 지호는 2층으로 올라갑니다. 순애는 건물 모퉁이에 숨어 지켜봅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습니다. 지호가 문 앞에서 초인종을 누릅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립니다. 한 여자가 나타납니다. 순애의 눈이 커집니다. 입을 막습니다. 비명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여자는 혜정입니다. 25년 전보다 마르고 초라하지만 분명 혜정입니다. 머리는 백발이 섞여 있고 얼굴은 주름으로 가득합니다. 아직 40대 초반인데 50대처럼 보입니다. 몸은 말라 뼈만 앙상하고 옷은 낡고 헤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눈만은 혜정의 것입니다. 혜정은 지호를 맞이하며 무언가를 말합니다. 멀리서 목소리는 들리지 않지만 입 모양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늦었네. 밥 먹었어? 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안으로 들어갑니다. 문이 닫힙니다. 순애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습니다. 혜정입니다. 내 딸 혜정이 저기 있습니다. 순애는 다가가고 싶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싶습니다. 혜정아, 엄마야. 하지만 움직일 수 없습니다. 발이 땅에 박힌 것처럼 움직이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몸을 짓누릅니다. 혜정이 자신을 거부하면 어떡하죠? 문전박대를 당하면 어떡하죠? 25년 동안 찾던 딸을 다시 잃으면 어떡하죠? 순애는 그 자리에서 1시간 넘게 서 있습니다. 2층 창문에 불이 켜져 있습니다. 커튼 너머로 사람들의 그림자가 보입니다. 혜정과 지호입니다. 모자가 함께 저녁을 먹는 것 같습니다. 순애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립니다. 저 안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싶습니다. 가족이 되고 싶습니다. 하지만 순애는 돌아섭니다. 오늘은 안 됩니다.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순애는 비틀거리며 집으로 향합니다. 길을 걸으며 계속 뒤를 돌아봅니다. 혜정이 사는 곳을 눈에 새겨둡니다.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쪽방으로 돌아온 순애는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온몸이 떨립니다. 딸을 봤습니다. 25년 만에 딸을 봤습니다. 하지만 기쁨보다 슬픔이 큽니다. 혜정이 너무 힘들어 보였습니다. 너무 지쳐 보였습니다.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얼마나 고생했을까요? 순애는 자신을 원망합니다. 내가 더 강했다면, 내가 딸을 지켰다면, 혜정이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다음 날부터 순애는 매일 그 집 근처를 서성입니다. 멀리서 지켜봅니다. 혜정이 언제 나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관찰합니다. 혜정은 거의 집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가끔 장을 보러 나올 때만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때도 고개를 숙인 채 빠르게 걷습니다.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는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순애는 용기를 냅니다. 혜정이 장을 보러 나온 날입니다. 순애는 뒤따라갑니다. 작은 슈퍼마켓 앞에서 혜정이 멈춥니다. 순애도 멈춥니다. 혜정이 슈퍼 안으로 들어갑니다. 순애는 밖에서 기다립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습니다. 혜정이 나오면 말을 걸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지켜보기만 해야 할까요? 혜정이 나옵니다. 손에 작은 봉지를 들고 있습니다. 순애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섭니다. 전봇대 뒤에 숨습니다. 혜정은 순애를 보지 못합니다. 고개를 숙인 채 빠르게 걸어갑니다. 순애는 전봇대에 기대 섭니다. 다리에 힘이 풀립니다. 말을 걸 수 없었습니다.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순애는 결심합니다. 지호를 통해 접근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지호와 친해지면 자연스럽게 혜정과도 가까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순애는 계획을 세웁니다. 내일부터 분식집에 더 자주 가야겠습니다.
지호와 더 많은 대화를 나눠야겠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다가가야겠습니다. 다음 날 순애는 혜정이 사는 동네를 돌아다닙니다. 이웃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혜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순애는 슈퍼마켓에 들어갑니다.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주인 아주머니가 있습니다. 순애는 물 한 병을 사며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이 동네에 혜정이라는 사람 아느냐고. 주인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죠. 2층에 사는 분이요. 순애는 가슴이 뜁니다. 더 물어봅니다. 어떤 사람이냐고. 주인 아주머니는 한숨을 쉽니다. 불쌍한 사람이죠. 남편 일찍 잃고 아들 혼자 키우는데 미싱 일해서 근근히 먹고 살아요. 몸도 안 좋은 것 같던데. 순애는 더 듣고 싶습니다. 주인 아주머니는 계속 말합니다. 고향 얘기는 절대 안 해요. 가족 이야기도 안 하고요. 누가 물어보면 가족 없다고 해요. 완전히 혼자인 것처럼 살아요. 아들한테도 외가 이야기를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순애는 가슴이 무너집니다. 혜정이 자신의 존재를 지워버렸습니다. 주인 아주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을 잇습니다. 그 아들 지호라고 하는데 정말 착해요. 어려운 형편인데도 엄마 잘 봉양해요. 학교 끝나면 아르바이트하고 집에 와서는 엄마 도와요. 요즘 같은 애들은 드물죠. 순애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지호는 좋은 아이입니다. 혜정이 잘 키웠습니다. 순애는 슈퍼를 나와 동네를 더 돌아다닙니다. 골목 어귀에서 할머니 한 분이 앉아 계십니다. 순애는 옆에 앉으며 말을 겁니다. 이 동네 오래 사셨냐고.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20년 넘게 살았다고 합니다. 순애는 혜정에 대해 묻습니다. 할머니는 한숨을 쉽니다. 그 집은 참 안 됐어요. 혜정이란 여자가 10년 전쯤 이사 왔는데 그때도 혼자 아들 데리고 왔어요. 남편은 그 전에 사고로 죽었대요. 혜정이는 말이 없어요. 인사는 하는데 대화는 안 해요. 사람들 피해요. 순애는 딸의 고립된 삶이 안타깝습니다. 할머니는 계속 말합니다. 한 번은 밤에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혜정이가 우는 소리였어요. 얼마나 크게 울던지. 가서 문 두드렸는데 괜찮다고만 하더라고요. 문도 안 열어줘요. 순애는 눈물이 핑 돕니다. 혜정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순애는 할머니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일어섭니다. 혜정이 사는 집 앞으로 다시 갑니다. 2층 창문을 바라봅니다. 커튼이 쳐져 있어 안은 보이지 않습니다. 순애는 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습니다. 혜정아, 엄마가 여기 있어. 엄마가 너를 찾았어. 하지만 말할 수 없습니다. 그저 마음속으로만 외칩니다. 저녁이 되어 지호가 돌아옵니다. 순애는 재빨리 숨습니다. 지호가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지켜봅니다. 잠시 후 불이 켜집니다. 저녁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순애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 한쪽이 따뜻해집니다. 저기 내 가족이 있습니다. 딸과 손자가 있습니다. 순애는 결심합니다.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습니다. 혜정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거부당할 수도 있습니다. 미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도는 해봐야 합니다.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이제는 용기를 내야 할 때입니다. 순애는 주먹을 불끈 쥡니다. 며칠 후 순애는 다시 분식집에 갑니다. 지호가 반갑게 맞이합니다. 할머니 요즘 자주 오시네요. 순애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여기 음식이 맛있어서요. 지호는 기뻐하며 주방으로 향합니다. 순애는 지호를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오늘은 말해야겠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습니다. 라면이 나오고 순애는 천천히 먹습니다. 지호는 다른 손님을 받으며 바쁘게 움직입니다. 손님들이 다 나가고 한가해지자 순애는 지호를 부릅니다. 지호야, 할머니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지호는 순애 앞에 앉습니다. 뭔데요, 할머니? 순애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사실은 할머니가 내 엄마를 알아. 지호는 눈을 크게 뜹니다. 네? 어떻게요? 순애는 숨을 깊이 들이쉽니다. 말하려 합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나는 내 외할머니야.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때 분식집 문이 열립니다. 누군가 들어옵니다.
순애와 지호는 동시에 고개를 돌립니다. 문 앞에 혜정이 서 있습니다. 순애의 심장이 멈춥니다. 혜정입니다. 딸 혜정이 여기 있습니다. 혜정은 순애를 보고 얼어붙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부딪힙니다. 지호는 상황을 모릅니다. 엄마 왜 왔어요? 혜정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저 순애를 뚫어지게 바라봅니다. 혜정의 눈에는 충격과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담겨 있습니다. 순애는 일어서려 하지만 다리에 힘이 없습니다. 혜정아. 겨우 그 한마디를 내뱉습니다. 혜정은 뒤로 물러섭니다. 고개를 젓습니다. 지호가 엄마를 붙잡습니다. 엄마 어디 아파요? 무슨 일이에요? 혜정은 지호를 밀치고 밖으로 나갑니다. 순애는 뒤따라 일어섭니다. 혜정아 기다려. 하지만 혜정은 멈추지 않습니다. 빠르게 걸어갑니다. 순애는 필사적으로 따라갑니다. 골목길에서 혜정이 멈춰 섭니다. 돌아서서 순애를 마주합니다. 혜정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입니다. 왜 나타나셨어요? 왜 이제 와서 나타나셨어요? 혜정의 목소리는 떨립니다. 25년 동안 어디 계셨어요?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순애는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습니다. 혜정아 엄마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혜정은 듣지 않습니다. 미안하다고 다예요? 그게 다예요? 혜정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엄마는 날 지켜주지 않았잖아요. 아빠가 날 때려도 그냥 봤잖아요. 나한테 죽고 싶다고 할 때도 모른 척 했잖아요. 순애는 주저앉습니다. 혜정의 말이 칼처럼 파고듭니다. 모두 사실입니다. 변명할 수 없습니다. 혜정은 계속 말합니다. 난 엄마를 믿었어요. 엄마가 날 구해줄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엄마는 그냥 보기만 했어요. 그래서 난 도망쳤어요. 그 지옥 같은 집에서 도망쳤어요. 지호가 따라옵니다. 엄마와 순애를 번갈아 봅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혜정은 지호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순애를 가리킵니다. 이 사람은 내 외할머니야. 하지만 우리한텐 가족이 아니야. 지호는 충격에 빠집니다. 외할머니요? 그럼 할머니가? 순애는 지호를 바라봅니다.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지호야 할머니가 미안해. 숨겨서 미안해. 지호는 혼란스러운 표정입니다. 엄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엄마는 가족 없다고 했잖아요. 혜정은 쓴 웃음을 짓습니다. 없는 거나 마찬가지야. 이 사람은 엄마가 아니야. 순애는 바닥에 엎드립니다. 혜정아 제발. 엄마 한 번만 용서해줘. 한 번만. 혜정은 고개를 젓습니다. 용서요? 25년 동안 한 번도 찾지 않으셨잖아요. 편지 한 장, 전화 한 통 없었잖아요. 이제 와서 무슨 용서예요? 순애는 혜정의 발을 붙잡으려 합니다. 하지만 혜정은 뿌리칩니다. 날 찾기 싫으셨던 거 알아요. 난 엄마한테 짐이었으니까. 엄마는 아빠랑 사는 게 더 편했을 거예요. 혜정의 말은 억울함으로 가득합니다. 순애는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야 그게 아니야. 엄마는 너를 찾았어. 경찰에도 신고하고 사람들한테도 물어봤어. 혜정은 비웃습니다. 거짓말. 진짜로 찾고 싶었으면 찾았을 거예요. 난 서울에 있었어요. 멀리 안 갔어요. 혜정은 돌아섭니다. 지호의 손을 잡습니다. 가자 지호야. 우리는 저 사람이 필요 없어. 지호는 순애를 돌아봅니다. 미안하다는 표정입니다. 하지만 엄마를 따라갑니다. 순애는 그 자리에 남습니다. 두 사람의 뒷모습이 멀어집니다. 순애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습니다. 혜정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목소리는 허공에 흩어질 뿐입니다.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순애는 혼자입니다.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순애는 매일 혜정의 집 앞에서 기다립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서 있습니다. 혜정은 나오지 않습니다. 커튼을 꼭 닫아놓고 밖을 보지 않습니다. 순애는 그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혜정아 엄마 여기 있어. 문 좀 열어줘. 하지만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이웃 사람들이 순애를 이상하게 쳐다봅니다. 저 할머니 뭐 하는 거래?
미친 거 아냐?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순애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저 혜정을 기다릴 뿐입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그 자리를 지킵니다. 지호가 학교에 가고 아르바이트를 갈 때도 순애는 그 앞에 있습니다. 지호는 순애를 보며 안타까운 표정을 짓습니다. 할머니 집에 가세요. 엄마는 안 나올 거예요. 순애는 고개를 젓습니다. 기다릴 거야. 엄마가 마음을 열 때까지 기다릴 거야. 며칠이 지나자 순애는 쓰러질 것 같습니다.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습니다. 몸이 나른하고 정신이 흐릿합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습니다. 25년을 기다렸는데 며칠 더 기다리는 게 뭐가 대수겠습니까? 순애는 버팁니다. 어느 날 밤 혜정의 집에서 고함 소리가 들립니다. 혜정과 지호가 싸우는 소리입니다. 엄마 왜 이래요? 할머니가 저렇게 기다리는데 왜 문도 안 열어줘요? 지호의 목소리입니다. 혜정이 대답합니다. 넌 몰라. 내가 뭘 알아? 저 사람이 나한테 뭘 했는지 넌 몰라. 지호가 반박합니다. 할머니도 후회하고 계세요. 용서해주면 안 돼요? 혜정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용서? 그게 그렇게 쉬운 줄 알아? 25년 동안 나 혼자 살았어. 아무도 없었어. 내 아빠 죽고 나서 정말 힘들었어. 그때 엄마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하지만 없었잖아. 지호가 울먹입니다. 그래도 이제라도 만나면 안 돼요? 혜정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침묵이 흐릅니다. 순애는 문 밖에서 그 소리를 듣습니다. 가슴이 찢어집니다. 혜정이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모두 자신의 잘못입니다. 다음 날 아침 순애는 결심합니다. 더 이상 이렇게 있을 수 없습니다. 혜정에게 편지를 쓰기로 합니다. 말로는 전하지 못한 마음을 글로 전하겠습니다. 순애는 문방구에 가서 편지지와 펜을 삽니다. 그리고 공원 벤치에 앉아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혜정아. 엄마야. 25년 만에 쓰는 편지구나. 순애의 손이 떨립니다. 글씨가 비뚤비뚤합니다. 하지만 계속 씁니다. 엄마가 너한테 얼마나 미안한지 모를 거야.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아빠가 널 때릴 때 막지 못해서 미안해. 내가 집을 나갈 때 붙잡지 못해서 미안해. 순애는 눈물로 글씨가 번지는 것도 모르고 계속 씁니다. 엄마는 너를 찾았어. 정말 찾았어. 하지만 찾을 수 없었어. 엄마가 무능해서 엄마가 약해서 너를 찾지 못했어. 용서해줘 혜정아. 한 번만 용서해줘. 엄마가 이렇게 빌게. 제발. 편지를 다 쓰고 순애는 봉투에 넣습니다. 그리고 혜정의 집 문틈에 넣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고 재빨리 숨습니다. 혜정이 문을 열고 편지를 발견합니다. 편지를 집어들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순애는 숨어서 그 모습을 지켜봅니다. 혜정이 편지를 읽을까요? 아니면 찢어버릴까요? 1시간쯤 지나 혜정이 다시 문을 엽니다. 밖을 둘러봅니다. 순애를 찾는 것 같습니다. 순애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혜정은 한참을 서 있다가 다시 안으로 들어갑니다. 순애는 희망을 품습니다. 혜정이 편지를 읽었습니다. 마음이 조금은 움직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 순애는 쪽방에서 기도합니다. 오랜만에 하는 기도입니다. 하느님 제발 혜정이가 저를 용서하게 해주세요. 제발요. 순애는 손을 모으고 간절히 빕니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인 것 같습니다. 혜정의 마음이 돌아서지 않으면 영영 딸을 잃을 것입니다. 며칠 후 순애는 분식집에 갑니다. 지호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호는 없습니다. 분식집 주인 아주머니가 말합니다. 지호 병원 갔어요. 일하다가 다쳤대요. 순애는 가슴이 철렁합니다. 많이 다쳤냐고 묻습니다. 주인 아주머니는 고개를 젓습니다.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손을 베었대요. 순애는 황급히 분식집을 나옵니다. 어느 병원인지 물어봅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근처 종합병원 이름을 알려줍니다. 순애는 뛰어갑니다. 70 넘은 몸으로 뛰는 것은 무리입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가슴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습니다. 손자가 다쳤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순애는 응급실로 향합니다.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들어갑니다.
저 멀리 혜정이 보입니다. 지호를 안고 있습니다. 지호의 손에는 붉은 피가 묻어 있습니다. 붕대로 감았지만 피가 계속 스며 나옵니다. 혜정의 옷에도 피가 묻어 있습니다. 순애는 다가갑니다. 혜정아. 혜정은 고개를 돕니다. 순애를 봅니다. 순간 혜정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집니다. 엄마. 혜정이 처음으로 엄마라고 부릅니다. 순애는 달려가 혜정과 지호를 안습니다. 괜찮아, 다 괜찮을 거야. 의사가 나옵니다. 많이 배웠지만 생명에는 지장 없다고 합니다. 수술하고 입원하면 된다고 합니다. 순애는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혜정은 지호의 손을 꽉 잡고 있습니다. 지호야, 괜찮아? 아파? 지호는 약한 미소를 짓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별로 안 아파요. 지호가 수술실로 들어갑니다. 혜정과 순애는 밖에서 기다립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오랜 침묵이 흐릅니다. 혜정이 먼저 입을 엽니다. 엄마 편지 읽었어요. 순애는 혜정을 바라봅니다. 혜정은 계속 말합니다. 미운 마음이 다 사라진 건 아니에요. 아직도 화가 나요. 순애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혜정은 눈물을 닦으며 말을 잇습니다. 하지만 엄마도 힘드셨겠죠. 아빠 때문에, 가난 때문에 다 힘드셨을 거예요. 순애는 혜정의 손을 잡습니다. 그래도 엄마가 너를 지켜줬어야 했어. 그게 엄마의 역할이었어. 혜정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아요. 하지만 이제 와서 뭐 하겠어요. 다 지나간 일인데. 순애는 혜정을 똑바로 바라봅니다. 엄마가 남은 시간 동안 보상할게. 늦었지만 이제라도 엄마 노릇할게. 혜정은 쓴 웃음을 짓습니다. 보상이요? 어떻게요? 순애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무엇으로 보상할 수 있을까요? 돈도 없고 건강도 좋지 않은 늙은이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요? 하지만 순애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뭐라도 할게. 지호 돌보는 것도 도와줄게.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뭐든지 할게. 혜정은 한참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합니다. 그냥 옆에 있어주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순애는 놀랍니다. 혜정이 자신을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순애는 눈물을 흘립니다. 고맙다고 말합니다. 정말 고맙다고. 수술이 끝나고 지호가 나옵니다. 마취해서 덜 깬 상태입니다. 병실로 옮겨집니다. 혜정과 순애는 지호의 침대 양옆에 앉습니다. 지호는 눈을 뜨고 두 사람을 봅니다. 엄마, 할머니. 순애는 지호의 손을 잡습니다. 지호야, 할머니가 여기 있어. 걱정하지 마. 지호는 미소를 짓습니다. 할머니, 외할머니 맞죠? 순애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아, 할머니가 내 외할머니야. 지호는 기뻐합니다. 저 할머니 생겼어요. 가족이 늘었어요. 순애는 눈물을 흘리며 웃습니다. 혜정도 웃습니다. 세 사람은 그렇게 함께 웃습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지호는 잠이 듭니다. 혜정과 순애는 조용히 이야기를 나눕니다. 25년 동안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혜정은 집을 나간 후 공장에서 일했다고 합니다. 거기서 남편을 만났다고 합니다. 착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합니다. 혜정은 혼자 지호를 키웠습니다.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호가 자신의 전부였습니다. 지호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순애는 딸을 자랑스러워합니다. 혜정아, 잘 견뎠구나. 정말 잘했어. 혜정은 눈물을 흘립니다. 엄마, 정말 힘들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안습니다. 25년의 간극이 조금씩 좁혀집니다.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씩 가까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순애는 혜정의 등을 토닥입니다. 이제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어. 혜정은 순애의 품에서 울먹입니다. 지호가 태어나는 날 순애는 병원에 갑니다. 혜정과 함께 지호를 맞이합니다. 지호는 손에 붕대를 감고 있지만 밝게 웃습니다. 할머니, 엄마 집에 가요. 세 사람은 함께 병원을 나옵니다. 처음으로 가족처럼 함께 걷습니다. 혜정의 집에 도착합니다.
좁고 낡은 집이지만 순애에게는 천국처럼 느껴집니다. 딸과 손자가 사는 집입니다. 순애는 집 안을 둘러봅니다. 가구는 낡았고 벽지는 찢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습니다. 혜정이 열심히 살아온 흔적이 보입니다. 혜정이 차를 끓여옵니다. 세 사람은 작은 식탁에 둘러앉습니다. 지호가 학교 이야기를 합니다. 친구들 이야기, 선생님 이야기. 순애는 미소를 지으며 듣습니다. 손자의 목소리가 이렇게 소중한지 몰랐습니다. 혜정도 편안한 표정입니다. 오랜만에 행복한 시간입니다. 저녁이 되어 순애는 일어섭니다. 이제 집에 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혜정이 만류합니다. 엄마, 여기서 주무세요. 방은 좁지만 같이 잘 수 있어요. 순애는 고개를 젓습니다. 아직은 부담스러울 것 같다고 말합니다. 천천히 가까워지자고 합니다. 밖으로 나온 순애는 버스 정류장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어지럽습니다. 앞이 흐릿해집니다. 순애는 비틀거립니다. 전봇대를 붙잡지만 손에 힘이 없습니다. 그대로 쓰러집니다. 바닥에 고꾸라집니다. 머리를 부딪힙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누군가 119에 전화합니다. 순애는 의식이 흐릿합니다. 눈을 뜨려 하지만 눈꺼풀이 무겁습니다. 혜정아. 순애는 중얼거립니다. 지호야.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립니다. 순애는 그대로 정신을 잃습니다. 병원에 실려온 순애.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습니다. 의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혈압이 너무 낮습니다. 영양실조 상태입니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몸이 망가졌습니다. 입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보호자가 없습니다. 순애의 가방을 뒤집니다. 신분증과 낡은 사진이 나옵니다. 혜정의 어린 시절 사진입니다. 그리고 작은 메모지가 나옵니다. 거기에 혜정의 주소가 적혀 있습니다. 병원 직원이 그 주소로 연락을 시도합니다. 1시간 후 혜정과 지호가 병원에 도착합니다. 혜정은 창백한 얼굴로 응급실로 뛰어 들어옵니다. 엄마 어디 있어요? 간호사가 혜정을 안내합니다. 순애는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링거를 맞고 있습니다. 혜정은 순애의 손을 잡습니다. 엄마, 정신 차려요. 엄마. 순애는 눈을 뜹니다. 혜정을 봅니다. 혜정아. 약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혜정은 눈물을 흘립니다. 엄마, 왜 이래요? 왜 이렇게 아파요? 순애는 미소를 짓습니다. 괜찮아. 딸 보니까 괜찮아. 의사가 설명합니다. 영양실조와 과로입니다. 며칠 입원하며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혜정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말합니다. 의사가 묻습니다. 환자분이 제대로 식사를 하셨나요? 혜정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순애의 생활을 전혀 몰랐습니다. 순애가 병실로 옮겨집니다. 혜정과 지호가 옆에 앉습니다. 지호는 할머니의 손을 잡습니다. 할머니, 아프지 마세요. 저 이제 할머니 생겼는데. 순애는 지호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할머니가 오래오래 살 거야. 너랑 많이 놀아줄 거야. 혜정은 순애의 가방을 정리합니다. 그 안에서 낡은 사진들이 나옵니다. 혜정의 어린 시절 사진, 가족 사진, 그리고 편지들. 혜정이 집을 나간 후 쓴 편지들입니다. 배달되지 못한 편지들. 주소를 몰라 보낼 수 없었던 편지들. 혜정은 편지를 펼쳐봅니다. 첫 번째 편지. 혜정아, 엄마야. 너를 보낸 지 1년이 지났구나. 엄마는 내가 어디 있는지 몰라. 잘 먹고 있니? 아프지는 않니? 엄마는 매일 너를 생각해. 혜정은 손이 떨립니다. 두 번째 편지. 혜정아, 5년이 지났어. 아빠가 세상을 떠났어. 장례식에 내가 왔으면 좋았을 텐데. 엄마는 이제 혼자야. 세 번째 편지. 10년이 지났구나. 엄마는 내가 결혼했을까, 아이를 낳았을까 상상해봐. 행복했으면 좋겠어. 네 번째 편지. 15년이 지났어. 엄마는 늙었어. 기억력도 나빠지고 몸도 아파. 하지만 너를 잊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어. 혜정은 눈물을 주체할 수 없습니다. 편지가 수십 통입니다.
25년 동안 순애가 쓴 편지들. 혜정은 편지들을 가슴에 안습니다. 엄마, 저 몰랐어요. 엄마가 이렇게 저를 생각하는 줄 몰랐어요. 순애는 약하게 미소 짓습니다. 엄마는 단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혜정은 순애의 손을 꽉 잡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오해했어요. 엄마를 미워해서 미안해요. 순애는 고개를 젓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내가 미워할 만했어. 엄마가 부족했어.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웁니다. 25년의 오해가 풀립니다. 25년의 그리움이 눈물이 되어 흘러내립니다. 지호도 같이 웁니다. 할머니, 엄마 울지 마세요. 밤이 깊어갑니다. 혜정과 지호는 병실에 남습니다. 순애의 옆에서 잠을 청합니다. 순애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행복을 느낍니다. 가족이 함께 있습니다. 이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순애는 조용히 기도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제 딸을 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며칠 후 순애는 퇴원합니다. 혜정이 모든 수속을 처리합니다. 병원비는 혜정이 냅니다. 순애는 미안해합니다. 혜정은 괜찮다고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엄마를 돌볼 거예요. 순애는 눈물을 흘립니다.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 말합니다. 혜정의 집으로 갑니다. 이번에는 순애가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좁은 집이지만 세 사람이 함께하면 따뜻합니다. 순애는 작은 방 한 칸을 배정받습니다. 쪽방보다 훨씬 좋은 곳입니다.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옵니다. 순애는 이 방이 천국처럼 느껴집니다. 짐을 정리하며 혜정은 순애에게 묻습니다. 엄마, 25년 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순애는 주저합니다. 말하기 부끄러운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숨길 수 없습니다. 순애는 천천히 이야기합니다. 아빠가 죽고 혼자가 되었다고. 공장에서 일했다가 나이 들어 일자리를 잃었다고. 폐지를 주어 생계를 유지했다고. 혜정은 충격을 받습니다. 엄마가 폐지를 주었다고요? 순애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부끄럽지 않아. 정직한 일이었어. 혜정은 눈물을 흘립니다. 엄마, 얼마나 힘드셨어요? 제가 있었으면 그렇게 안 사셨을 텐데. 순애는 혜정을 안습니다. 괜찮아. 이제 우리 함께 살면 돼. 저녁을 함께 먹습니다. 혜정이 만든 음식입니다. 된장찌개와 김치밥. 소박하지만 순애에게는 최고의 음식입니다. 가족과 함께 먹는 밥이기 때문입니다. 지호는 신나서 이야기를 늘어놓습니다. 학교에서 있었던 일, 친구들과 놀았던 일. 순애는 미소를 지으며 듣습니다. 식사 후 혜정은 오래된 상자를 꺼내옵니다. 엄마, 이거 보여드릴 게 있어요. 순애는 궁금한 표정으로 바라봅니다. 혜정은 상자를 엽니다. 안에는 일기장이 들어 있습니다. 낡고 헤어진 일기장입니다. 혜정이 집을 나간 후 쓴 일기입니다. 혜정은 일기장을 펼칩니다. 첫 페이지를 읽습니다. 오늘 집을 나왔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엄마에게 미안하지만 나는 살아야 한다. 혜정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다음 페이지. 공장에 취직했다. 힘들지만 견딜만하다. 엄마 생각이 난다. 엄마는 잘 지내실까? 순애는 일기를 들으며 가슴이 아픕니다. 혜정이 자신을 생각했다니. 미워하지만 않은 줄 알았는데. 혜정은 계속 읽습니다. 1년이 지났다. 엄마를 만나고 싶다.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는다. 엄마가 날 용서할까? 내가 엄마를 버렸는데. 순애는 손을 뻗어 혜정을 멈춥니다. 그만 읽어도 돼. 알겠어. 내가 엄마를 그리워했다는 거. 혜정은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에요. 끝까지 들으셔야 해요. 혜정은 마지막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25년이 지났다. 지호가 이제 15이다. 엄마를 찾고 싶다. 하지만 엄마가 어디 계신지 모르겠다. 미안해요, 엄마. 내가 먼저 연락했어야 했는데. 혜정은 일기장을 덮습니다. 엄마, 저도 엄마를 찾고 싶었어요. 하지만 방법을 몰랐어요. 용기도 없었고요. 엄마가 저를 미워할까봐 두려웠어요. 순애는 혜정을 안습니다. 엄마가 너를 미워할 리 없잖아. 엄마는 항상 너를 사랑했어. 두 사람은 서로를 꽉 안습니다.
25년의 오해가 완전히 풀립니다. 서로가 서로를 그리워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찾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만날 용기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함께입니다. 순애는 혜정의 등을 토닥입니다. 이제 괜찮아. 우리 이제 함께야. 지호가 다가와 두 사람을 안습니다. 세 사람은 포옹합니다. 세 세대가 하나가 됩니다. 외할머니, 엄마, 손자. 가족입니다. 순애는 이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고 싶습니다. 평생 그리워했던 순간입니다. 평생 꿈꿨던 순간입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눕니다. 과거 이야기, 현재 이야기, 미래 이야기. 순애는 옛날 이야기를 해줍니다. 혜정이 어렸을 때 이야기. 혜정은 엄마의 이야기를 들으며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합니다. 지호는 신기한 표정으로 듣습니다. 혜정도 이야기를 합니다. 지호를 키우며 있었던 일들. 힘들었지만 행복했던 순간들. 순애는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그때 함께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지만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이제부터라도 함께하면 됩니다. 순애는 다짐합니다. 남은 시간 동안 딸과 손자를 위해 살겠다고. 새벽이 되어서야 세 사람은 잠자리에 듭니다. 순애는 작은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봅니다. 행복합니다. 진심으로 행복합니다. 25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습니다. 순애는 조용히 옵니다. 기쁨의 눈물입니다. 감사의 눈물입니다. 순애는 그렇게 잠이 듭니다. 다음 날 아침 순애는 일찍 일어납니다. 주방으로 가서 아침 준비를 합니다. 미역국을 끓입니다. 혜정이 좋아하던 음식입니다. 오랜만에 하는 요리지만 손이 기억합니다. 미역을 불리고 참기름에 볶고 물을 붓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집 안에 퍼집니다. 혜정이 잠에서 깹니다. 주방으로 나옵니다. 엄마가 요리하는 모습을 봅니다. 놀란 표정입니다. 엄마, 이거 설마. 순애는 돌아서며 웃습니다. 미역국이야. 내가 좋아하던 거. 혜정은 눈물을 글썽입니다. 엄마가 기억하세요? 제가 미역국 좋아하던 거. 두 사람은 식탁에 앉습니다. 지호도 일어나 합류합니다. 세 사람은 함께 아침을 먹습니다. 미역국, 김치, 밥. 소박한 아침이지만 따뜻합니다. 지호는 맛있다고 연신 말합니다. 할머니 요리 진짜 잘하시네요. 순애는 기뻐하며 지호의 그릇에 국을 더 떠줍니다. 식사 후 혜정은 일을 하러 갑니다. 미싱 일을 받아와야 한다고 합니다. 순애는 함께 가겠다고 말합니다. 혜정은 놀랍니다. 엄마도요? 순애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엄마도 뭔가 도와야지. 혜정은 미소를 짓습니다. 좋아요. 같이 가요. 두 사람은 시장으로 향합니다. 25년 만에 모녀가 함께 시장을 걷습니다. 혜정은 처음에는 긴장합니다. 시장은 슬픈 기억이 가득한 곳입니다. 하지만 순애와 함께 걸으니 다릅니다. 새로운 기억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순애를 알아봅니다. 순애 할머니, 오늘은 같이 오셨네요. 저분이 누구예요? 순애는 자랑스럽게 소개합니다. 내 딸이야. 사람들은 놀랍니다. 딸이 있으셨어요? 몰랐네요. 순애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거든요. 이제 다시 만났어요. 사람들은 축하한다고 말합니다. 좋겠네요, 할머니. 가족이 함께 계시니. 순애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정말 좋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합니다. 혜정도 미소를 짓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따뜻한 곳이었나 싶습니다. 어릴 적의 악몽이 조금씩 지워집니다. 미싱 일감을 받아 집으로 돌아옵니다. 순애는 혜정을 돕습니다. 단추를 달고 실밥을 정리하고 다림질을 합니다. 서툴지만 열심히 합니다. 혜정은 엄마의 모습을 보며 감동합니다. 엄마가 자신을 위해 이렇게 애쓰는 모습. 25년 전에는 볼 수 없었던 모습입니다. 저녁이 되어 지호가 돌아옵니다.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왔습니다. 피곤한 표정이지만 집에 들어서자 밝아집니다. 할머니, 엄마 다녀왔어요. 순애와 혜정은 지호를 맞이합니다. 저녁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식탁에 앉습니다. 지호가 말합니다.
오늘 선생님한테 할머니 이야기했어요. 선생님이 부러워하시던데요. 가족이 함께 사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이냐고요. 순애는 미소를 짓습니다. 선생님 말씀이 맞아. 가족만큼 소중한 게 없지. 혜정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우리 정말 행운이에요. 식사 후 세 사람은 거실에서 TV를 봅니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순애는 가운데에 양옆에 혜정과 지호가 앉아 있습니다. 순애는 두 사람의 손을 잡습니다. 따뜻한 손입니다.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는 손입니다. 순애는 이 순간을 영원히 간직하고 싶습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지호는 먼저 잠자리에 듭니다. 순애와 혜정은 조금 더 앉아 있습니다. 혜정이 조용히 말합니다. 엄마 행복해요. 정말 행복해요. 순애는 혜정의 손을 꽉 잡습니다. 엄마도 행복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습니다. 혜정이 묻습니다. 엄마 후회 없으세요? 순애는 고개를 젓습니다. 후회 없어. 힘들었지만 결국 너를 다시 만났잖아. 이게 기적이야. 혜정은 눈물을 글썽입니다. 엄마 사랑해요. 순애는 혜정을 안습니다. 엄마도 사랑해. 정말 많이 사랑해.